세탁소 뒤편, 먼지 쌓인 반송 박스 더미 사이에서 한 남자의 평생이 흘러나왔습니다. 26살 수연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세탁소 구석에 쌓인 반송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옷가지들, 잘못 배송된 택배들, 그리고 오래되어 버려야 할 것들,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한숨을 쉬던 그때였습니다. 낡은 박스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건 또 뭐지? 박스 겉면에는 빛바랜 글씨로 박정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송 스티커가 3장이나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한 번, 2번, 3번. 누군가 이 박스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아무도 받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수연 씨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스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5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프마다 떨리는 손글씨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밑에는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봉투에 담긴 얼마 안 되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명 남짓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작업복을 입고 땀에 젖은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우리가 함께였던 마지막 날. 1973년이면 50년도 더 된 사진이네. 수연 씨는 테이프를 하나 꺼냈습니다. 1번 테이프. 그녀는 세탁소 사무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지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 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올해 81살입니다. 수연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21살 때부터 79살까지 58년을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1973년 5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수연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 3층 기계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용접기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2층에 있었습니다. 굉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을 때 제 동료 7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 철판에 깔린 사람, 연기를 마셔 기침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1번 테이프가 끝난 것입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2번 테이프를 집어넣었습니다. 치지지직. 다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고 다음 날 회사 사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다 보상해 줄게. 치료비, 휴업 보상 다 해줄게. 노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우리가 안전수칙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작업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습니다. 수연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안전장비가 없었습니다. 용접기가 낡았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고장 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증거를 없앴습니다. 기록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7명을 해고했습니다. 7명 중 3명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2명은 10년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2명은 20년 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81살. 늙은 노동자 1명만 남았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평생 이 억울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우리가 당한 부당함을. 이번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수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할아버지, 평생 이걸 혼자 품고 사셨구나. 그녀는 3번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지지직. 오늘은 제가 모은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하나씩 모았습니다. 사고 당일 찍힌 사진, 병원 치료 기록, 동료들의 증언, 당시 신문 기사, 회사가 없앴다고 생각한 것들을 저는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USB에 담았습니다. 이 테이프와 함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자에게, 변호사에게,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구에게라도. 하지만 저는 늙었습니다. 어디에 이걸 보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제가 50년간 다닌 동네 세탁소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누군가 이걸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수연 씨는 박스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테이프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다면 부탁드립니다. USB 안의 자료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우리 7명이 겪은 일을, 우리가 부당하게 당한 일을.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3번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수연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1973년 5월 15일 사고 증거자료. 수연 씨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불에 탄 공장 내부, 부서진 기계, 병원 침대에 누운 사람들, 그리고 문서들, 병원 진단서, 해고 통지서, 당시 신문 기사 스크랩. 한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점검 미실시 내부 보고서 마이너스 대회비. 수연 씨는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게 회사 내부 문서잖아. 사고 한 달 전에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어. 그런데 회사는 이걸 숨겼어. 그녀는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기 증언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힌 사고 당일의 기록. 용접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계속 작업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 환기 시스템이 고장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회사에 보고했지만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 그녀는 4번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치지지직.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저는 사고 후 30년을 일용직으로 살았습니다. 공장을 쫓겨난 뒤 아무 기술도 학력도 없는 50대 남자를 고용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전전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 가족을 먹였습니다. 아내는 병들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6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인은 흐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직장만 있었어도 그들의 눈빛을 저는 압니다. 실망과 원망, 그 눈빛을 평생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켰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겁니다. 회사가 우리를 버린 겁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싸우다 먼저 떠난 동료들을 위해서입니다. 4번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녀는 5번 테이프, 마지막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치지지직. 마지막 테이프입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 분께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인터넷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 돈이 조금 있습니다. 30만 원입니다. 제가 모은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써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겪은 일을. 그리고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제 동료들의 무덤에 꽃 한 송이씩 놓아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철수, 이영희, 박순자, 정민호, 최강수, 한명숙, 그리고 저 박정호. 우리 7명이 이 세상에 살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테이프에서 노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테이프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좋은 분일 겁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치지지직.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수연 씨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30장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꽃을 사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돈은 당신이 쓰십시오. 수고비입니다. 마이너스 박정호 올림. 수연 씨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약속할게요. 그날 밤 수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노인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억울함이 배어있는 목소리.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해야 해. 수연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일상 사진이나 올리던 계정이었습니다. 팔로워도 3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집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세탁소에서 발견한 테이프 마이너스 한 노동자의 50년 억울함.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며칠 전 제가 일하는 세탁소에서 반송된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81살 할아버지가 녹음한 테이프 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속에는 50년 전 산업재해 사고와 그 진실을 덮으려 한 기업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7명의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그중 6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한 분이 평생의 억울함을 이 테이프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테이프 일부 재생 파일 첨부, 증거자료 사진 일부 첨부.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아요 5개. 2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아요 20개, 댓글 3개.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요? 너무 슬프네요. 공유합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아요 100개. 6시간 뒤 수연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1000개. 댓글 300개. 공유 500건. 이거 실화인가요? 회사 이름이 뭔가요? 제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좋아요 10,000개. 댓글 3000개. 공유 5000건. 이틀 뒤 게시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뉴스 사이트에도 올라갔습니다. 세탁소에서 발견된 50년 전 증언. 산업재해 은폐 의혹. 일주일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가능하십니까? 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녁 9시 뉴스, 메인 뉴스였습니다. 50년 전 산업재해 사고, 기업의 조직적 은폐 의혹, 생존자의 증언과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화면에 박정호 할아버지의 사진이 떴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앵커가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현재 81세입니다. 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마지막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낡은 고시원이 나왔습니다. 기자가 고시원 주인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요? 3달 전에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짐도 거의 없이 그냥 조용히 나가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나요? 네,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기침을 많이 하셨고 걸음도 불편해 보이셨어요. 화면이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행방을 아시는 분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씨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발 무사하시길. 방송 다음 날,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박정호 할아버지.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꼭 찾아야 합니다. 기업은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50년간 혼자 견디셨다니
우리 사회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한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 박정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TV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수연 씨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3층, 일반 병동. 침대에 여인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 주름 가득한 얼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모습. 수연 씨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 씨를 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수연 씨는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테이프를 들은 사람이에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테이프를 들으셨단 말입니까? 네. 5개 모두 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렸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알렸다고요? 네. 지금 온 나라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방송도 나갔어요. 신문에도 실렸어요. 모두들 할아버지 편이에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연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흐느꼈습니다. 5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일주일 뒤 그 기업의 본사 앞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박정호 할아버지께 사과하라. 은폐된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기업은 버텼습니다. 50년 전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기업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20년간 일한 직원입니다. 회사 지하 창고에 오래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1973년 사고 기록도 있을 겁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회사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창고,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1973년 5월 15일 사고 보고서 마이너스 대외비 마이너스 연구 보관 금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안전점검 미실시, 장비 노후화, 환기 시스템 고장 마이너스 회사 책임 인정. 그러나 대외 발표 시 작업자 부주의로 발표할 것.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한 달 뒤 기업 본사 대강당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973년 5월 15일 저희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당시 회사는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사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해자 7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50년 늦은 사과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카메라가 회전했습니다. 객석에 박정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수연 씨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해내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2달 뒤 기업은 공식 배상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7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억 원씩, 그리고 박정호 할아버지에게는 3억 원과 평생 의료 지원.
하지만 할아버지는 돈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써주십시오. 저처럼 억울하게 당한 분들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할아버지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동료 6명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순자야, 민호야, 광수야, 명수가. 미안하다. 50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우리 이겼다. 진실이 밝혀졌다.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연 씨가 옆에서 함께 꽃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동료분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뻐하겠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지. 석 달 뒤 기업 본사 앞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1973년 5월 15일을 기억하며 마이너스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 공간. 벽면에는 7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김철수, 이영희, 박순자, 정민호, 최강수, 한명숙, 박정호. 그리고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막식 날, 박정호 할아버지가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노동자 단체들. 할아버지는 천천히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쓰다듬었습니다. 친구들아, 이제 세상이 우리를 기억할 거야.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싸웠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한 가지 더 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작은 박스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할아버지의 테이프를 디지털로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책으로 만든다고요? 네. 제목은 반송된 세탁물 속 고백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출판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6달 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반송된 세탁물 속 고백 -한 노동자의 50년 투쟁기. 책 인쇄 전액은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부되었습니다. 박정호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건강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도 뗐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버지 사건도 다시 조사받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1년 뒤 수연 씨가 다시 세탁소에서 반송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하나의 낡은 박스가 손에 잡혔습니다. 반송 스티커가 2장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설마 또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편지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일기를 발견한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75년을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살았습니다. 수연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디선가 박정호 할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도 꼭 진실을 밝힐게요. 수연 씨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